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인 지적, 만명을 상대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만인 지적 답정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이제 곧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내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남친 내 돈만 쓰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원제, 결혼할 때 모아둔 돈 다들 가지고 가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9살, 오는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제 나름 용기 내서 쓰는 글이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욕은 하지마. 과거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약 7,400만 원을 모았어요. 지금은 결혼 준비 때문에 휴직 상태입니다. 20대 초중반 시절 남들이 막 흥청망청 쓰고 놀 때 아끼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저축을 했었죠. 훗날 제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그 돈을 잠시 빌려달라 하셨고 저는 바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특하다며 나중에 1억으로 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친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참고로 저희 남친의 경우 취업한 지 이제 2년 차라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 1억 6천만 원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애매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3천을 더 얹어주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내 전재산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억을 다 들고 가야 하는 걸까요?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1억을 다 가져가라 이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3천을 비자금으로 놔두고 7천만 원만 들고 가라 그러고, 그게 맞는 거래요. 네, 사실 그래요. 저희가 가진 돈으론 전셋집도 못 얻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3천만 원을 들고 가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만큼 당연히 이자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이러다 보니 하루에도 막 12번씩 생각이 바뀌고 고민인 겁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20대라는 그 귀한 시간을 녹이고 뼈를 갈아가며 모은 돈인데 남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보고 해외여행 한 번은 못 가고, 게다가 이 돈을요 뭐 오직 집 사는데 다 바치려고 모은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결혼 자금을 쓸 건 맞지만 해서 지금도 그래요.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참고로 저희 남친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제 돈 7천만 원에 부모님이 도와주실 3천만 원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런가 당연히 1억을 갖고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아이씨 짜증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인생 경험이 듬뿍 담긴 그런 조언이 필요합니다.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다 들어보고 싶어요. 아우씨,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댓글 1번. 뭐야? 님은 겨우 20대 청춘만 바쳐서 모은 그 돈 본인 결혼에 쓰는 것도 이토록 아까워하면서 남친의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은 다 받고 싶은 거죠? 에라이 이기적이고 못됐냐나. 테이! 내 댓글 쓰니? 그거요, 평생 모은 돈 아닙니다. 애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뭐 어쨌든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2번. 그냥 7천만 원만 들고 가세요. 그 대신 남친도 7천만 원만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평하고, 아니 고민 자체가 안 되는데? 내 댓글 쓰니? 아니 뭐 이딴 댓글이 베풀이야? 그쪽은 상대가 1,000원 쓰면 본인도 1,000원을 쓰나봐요? 솔직히 말해봐, 아직 연애 같은 거 한 번도 못 해봤죠? 댓글. 헐, 처음엔 그냥 그런 속물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완전 미친 개 사이코네. 덜덜덜덜덜. 3번. 아니 도대체 네 남친네 부모님은 뭔 죄가 있어서 고작 이딴 걸 며느리 본다고 1억 6천만 원이나 주냐? 내 댓글 쓰니?
당신들 아들이 장가를 가는 거니까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4번.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지 같은 년이네. 그러니까 네 돈은 졸라 아깝고 남친 부모님 돈은 1도 안 아깝다 이거구만. 헐, 그냥 혼자 살아라. 그 돈 네 혼자 다 쓰고 혼자 살라고 임마. 내 댓글 쓰니? 이런 식으로 시비만 걸 거면 댓글도 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됐습니다. 그냥 꺼져요. 5번.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산기만 두들긴다.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걸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끝도 없는 건데 거기다가 시작부터 이런 고민이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뭐. 됐으니 결혼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 그게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득과 실을 따져보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은 뭐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앞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결정을 하나 봅니다. 만약 스스로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뭐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고민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대안을 찾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옳은 결정을 해야 맞는 거죠. 댓글. 야! 그런 식으로 매사 손익을 따진다면 그럼 네 남친도 너를 뻥 하고 차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게 계산이 맞는 거잖아. 추가. 댓글들 잘 봤어요. 사실 뭐 글 올리기 전부터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만 봐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뭐 남친 돈은 안 아깝고 내 돈만 아깝다. 이런 유치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주시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요 본문에서 빠진 내용인데 나중에 저희 두 사람 결혼하면 저는요 남친의 거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직장, 집 등등 그 모든 걸 남친 환경에 맞춰주기로 했고 그런 만큼 퇴직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 제 남친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내가 포기하고 맞춰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각 가정, 개인마다 재정 사정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제 생각이 조금은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남자가 해봐야지.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무조건 남자가 많이 내고 여자는 적게 내야 해.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무개념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만약 제가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난 4년 동안의 연애 절대 못했겠죠. 그런데 또 이게요. 결혼과 연애는 다 다른 거잖아.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혼 준비에 있어 남자 쪽에서 조금 더 해오는 게 통상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 집안일이나 내조 혹은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가사일 부분은 여자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할 때 비용 부분에서만큼은 남자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만약 남친이 저를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나고 있으면서 뭐 본인이 열심히 저축한 돈 그걸 좀 더 쓰고 싶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존중을 해줬을 거예요. 왜냐? 남친 본인도 무조건 결혼할 때만 쓰려고 모으는 돈은 절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보다 여자가 6, 7천 해가고 남자가 1억 6천 해오는 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로 제가 나쁜 거냐고요. 끝으로 이거는요 싸움을 하자고 올린 글이 아닙니다. 그저 결혼 비용을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올린 글인 거예요. 그런 만큼 상대를 할 가치도 없는 댓글들은 그냥 다 무시를 할 거고요. 좋은 댓글에만 대댓글을 달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삑삑 하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다른 데 가시라고요. 제 말 알겠나요? 그지 같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여기서 개소리하는 사람들 현실에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할 사람들이야. 아유 불쌍해. 어쩜 좋아. 댓글 1번. 와 추각을 완전 돌았다. 끌끌끌. 사람들이 뭐 생트집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현실을 말해준 건데 갑자기 지 혼자 딱 하더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페인으로 만들어버리네. 끌끌끌끌. 2번. 추가글이랑 대댓글 보고 정말 섬뜩했던 게 이런 것들이 애를 낳고 키우면 어떨지 너무 뻔하거든요.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떨지 너무 뻔하다 이거죠. 그래 사실 뭐 네가 어떻게 살든 내 알 바는 아니야. 다만 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절대 없기를 바랄 뿐이지. 어우 그지 같아. 3번. 퇴사 이유도 구질구질하네요. 끌끌. 어차피 취집이잖아 이거. 4번. 처음엔 어떤 결정장애가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가 그런 척을 했던 건데 추각을 보니까 이건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올린 거요? 이유가 뭐야? 대댓글. 혹시나 두둔 댓글 달리면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없어. 하나도 없어. 5번. 이봐요 미친 여자. 그게 그렇게 자신 있는 사상이면 이 글을 그냥 네 남친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친 생각을 따라준다면 그때 멋진 여성 인정할게. 야,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솔로몬 판결이 가능합니다. 1억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은 자기 비상금으로 두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남자도 대략 한 2배 되니까요. 가져오는 게 한 6천만 원을 남자 비자금 하면 되겠네. 그러면 공평하잖아. 완벽해. 거기다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도 되고 남자가 1억, 여자가 7천. 비상금은 여자가 3천, 남자가 6천. 콜. 어?